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주식 재무 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위지시 방송을 꾸준하게 해오면서 요즘 드는 생각은요, 이 제 방송이 우리 주주님들이 본인이 판단을 하는데 제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송 횟수를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아예 제가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필요시에는 제가 언제든 또 나타나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위지시 신상철 대표가 페북을 오랜만에 남겼습니다. 이 페북 조금 봐달라고, 해석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 페북에 관련해가지고 코멘트 하나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차를 두고 두 개가 올라왔죠. 작년 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성공적인 공모 시비가 올 한 해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으로 인하여 가지고 200~300억 종기 상환이 됩니다. 이미 지금 오늘 320억이 지금 초과를 했습니다. 아마 400억 초과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초과하겠죠. 이거 만약에 400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잔량이 200억 남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잔량 200억에 대해서는 내년 2월달이면 다 나오겠네요. 그리고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성공적인 공모 시비라는 얘기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공모 시비는 저는 처음 경험해 본 거였고요.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될지 좀 생각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게 30대 1의 경쟁률로 발행이 되었다라는 자체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전환사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공모 시비라는 것은, 이 시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음성적인 채권인데 양지로 끌고 나온 최초의 시비다. 그래서 이게 잘 되어 가지고 향후 이 시장에 새로운 투자처가 될, 이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꾸준히 했습니다. 1위지시의 공모 시비가 이번에 실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 사이에서는요, 이제는 발행되지 않을 그런 시비가 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개인들한테 맞지 않는 시비라고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결국은 개인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무지가 만들어낸 사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1위지시는 연말 시비 상한 대비 그리고 차환 준비를 이미 완료해 놓은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했다, 차환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차환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채, 이 부채를 다른 부채를 가지고 갚는다는 얘기죠. 발행을 해가지고 결국 시비 발행을 완료를 했다고 지금 공식화를 시켰다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이 문구에서 주어는 차환이고, 그리고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채를 부채로 갚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부채로 부채를 갚는다, 물론 악재입니다. 그럼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달리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준비가 되질 않았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다 도망가야 됩니다. 1차적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이걸 부채를 11월 2일까지 만약에 400억이 들어왔는데 이걸 다른 데서 부채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라거나 다른 데서 자본을 확충을 못한다라고 하면 필히 이거는 부도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부도가 처리가 나면 이거는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지랄 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좋은 방법은 또 있었습니다. 서울젠터 지분 매각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매각 의사를 밝힌다라든지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해 가지고 채권자들을 안심을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소문에 의해 가지고 디폴트는 발생을 한다, 시작은 소문이다, 제가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걸 글로 많이 배웠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대공황이라든지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알잖아요. 그죠? 이게 은행들이 하나씩 부도가 나기 시작하니까 물론 29년도에 주식시장부터 먼저 붕괴를 했죠.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하지 않았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도 저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결국 이 시비라는 것은요, 채권자가 있잖아요. 빚을 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는 니들
부채를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을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보여줘야지 이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여주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소문에 의해서 상한이 들어오고 그리고 미리 사후 처리를 해놓은 거죠. 그죠? 좀 아쉽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쉬워요. 충분히 사전 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건 그거고요. 이제는 지금 이미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의 수가 또 나올 수 있는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EDGC를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투자 기조를 계속 꾸준히 가져갈 것이고요. 지금도 제가 비중을 조금 높여놨습니다. 일단 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회차까지 지금 발행된 걸로 나와 있을 겁니다. 5회차, 4, 5, 6회차는요, 이거는 이제 헬스케어의 합병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거죠. EDGC에서 발행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헬스케어에서 발행됐던 거, 그대로 넘어오면서 EDGC로 변환된 거죠. 1회차, 2회차, 3회차, 요게 EDGC가 발행을 한 것이고요. 1, 2회차는, 요거는 3호 전환 사채고요. 아직 2회차는 조금 달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회차 같은 경우에는요, 600억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3회차 그리고 4회차, 6회차를 따로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헬스케어하고 헬스케어 들어온 거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보장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장 수익률, 이 발행할 때 보장을 해주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요게 연 1%, 3개월 복리로 3회차가 발행이 되었고요. 2회차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0%예요. 가지고 있더라도 상환했을 때 이자가 없는 거예요. 원금만 받는 거죠. 그러면 순수 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전환을 했을 때 그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 발행을 받았겠죠. 요게 3호로 특정인들에게 특정인, 3호라는 거는 49인 미만한테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나 특정 기관이라든지 특정인에게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행이 되어 가지고 0%의 이율로 지금 발행이 되었습니다. 4회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10억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리고 6회차 같은 경우에는요, 30억입니다. 이 30억을 이게 이율이 굉장히 셉니다. 이건 질 나쁜 사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복리 4%.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절대 상환할 수 없어요. 지금 기준금리가 0.75잖아요. 이건 제가 좀 미리 적어 놓을게요.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이 0.75도 제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요 3회차 11을 발행을 할 때 기준금리가 0.75였습니다.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요, 양도성 예금정석, 90일 CD몰, 요런 게 이제 91일 CD몰 3개월이죠. 3개월짜리 짧은 양도성 예금정서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죠. 그럼 보통 채권은 또 어떻게 발행을 하느냐? 1년짜리 발행하고요, 3년짜리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5년짜리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짜리 발행을 하겠죠. 이렇게 기간을 두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1년짜리를 단기라고 합니다. 10년짜리를 우리는 장기물이라고 하죠. 이거는 중기물이 될 것입니다. 그죠? 3년짜리는 단중기, 5년짜리는 중장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셋 중에서 3회차, 4회차, 6회차 중에 가장 지금 조건이 좋은, 회사 입장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시비는 지금 4회차가 될 것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가장 좋은 조건으로, 회사 입장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지금 발행된 사채다. 그러면 향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그러면요, 이제 다르게 지금 차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차원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전에 지금 공모시비, 이 공모시비 조건보다 발행되는 조건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다. 아주 쉽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집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지금 원래 기존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던 그 대출 금리는 2%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지고 이게 3%로 올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변동금리를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다른 은행에서 만약에 2%짜리를 대안대출을 해줄게.
그렇게 나서는 데가 있어가지고 2%짜리를 받아가지고 3%짜리를 정리를 하게 되면 내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겠죠. 여기에 플러스로 하나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2%짜리가, 이 3%짜리가 변환된 게 만약에 만기가 10년짜리였어요. 그리고 상환을 하다가 7년이 남았습니다. 20년짜리라고 할게요. 그래서 17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2%를 해주고 만약에 이걸 또 20년으로 해준다라고 하면 내한테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금리도 싸고 기간도 길고. 이게 베스트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자에 발행되는 조건이 전자하고 비교했을 때 상환을 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발행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겠죠. 3회차 12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기간하고 이자율 가장 중요한 게 요게 3년에 그리고 이자율이 1%였습니다. 3개월 복리였고요. 2표체였죠. 이렇게 발행이 되었는데 회사 입장에서 이보다 더 나은 조건, 만약에 뭐 기간이 더 길다라든지 거기에 또 이자율이 더 낮다라든지 하면 우리는 그 와중에 환호를 해야 되겠죠. 왜? 유동성 위험은 일단은 사라지기 때문에 일단 좋은 조건으로 발행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발행되는 곳이 어딘지 우리는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제가 EDGC 방송을요 원래는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주주님들 지금 투자 판단에 오히려 내가 혼선을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DGC 보혜고입니다.